쌤 봐라. 그러면 애들이 쌤한테 우러러볼 게 있을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말이 좀 내리에 많이 남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다처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나마 남겨두면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취업이랑 복시 합격까지 같이 다 해서 현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사는 못한 지 이제 3년차가 되고 있네요. 발령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 간호사는 평생 할 건데 그 기간에는 내가 원했던 관심 있었던 일을 해보자 하고 영어학원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1년 정도 그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강사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와서 강사 말고 조교로 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교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원은 이제 강사가 아니라 조교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학원을 옮기고 나서부터 좀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패드를 보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있었던 일들을 적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원에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 정도는 원장님이 저한테 채점과 질의응답이 필요할 때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했었는데요. 저는 일단 조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채용 공고에도 중등문법, 질의응답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번씩 제가 수업을 대신하는 게 어떻게 이제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여러 번 대신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냥 제가 한 반을 전담해서 수업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면접할 때도 수업은 원장님 본인이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업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때는 제가 수업을 하고 쌤은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걸 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 수업 안 하는구나, 강사가 아니라 조교로 확실히 분배가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가장 헷갈렸던 게 제가 어떤 역할로 뽑혔는지 그게 좀 헷갈렸어요. 조교인지 전임 강사인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없었고요. 또 하나 더 혼란스러웠던 게 수업 구조였거든요. 학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반은 한 교재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학원은 같은 반인데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들이 좀 달랐어요. 몇 명은 A 교재를 사용하고 또 B 교재를 사용하고 C 교재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답지를 본다는 컴플레인이었죠. 저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저는 면접 때부터 사용하는 교재나 자료가 있으면은 미리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를 다 풀고 공부를 해서 갔죠.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료는 딱 한 반에서만 쓰는 교재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만 공부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학생을 동시에 가르쳐야 되고 동시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헷갈리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잘못 설명하는 것보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하에 답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강사가 답지에 의존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답을 확인할 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대화 당시 원장님이 강사는 책이 없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일주일치 수업 내용은 미리 공부를 해와서 수업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답지를 볼 상황을 안 만들려고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다음 수업 때 그 학생을 원장님이 그냥 본인 반으로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준비를 해왔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으면은 조금 구조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교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강사 역할까지 요구되었고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강사 일이 부담이 돼가지고 조교로 일을 구인했는데 강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간극이 저한테는 좀 버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적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수업은 하면 되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부분도 수업을 준비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있어서 좀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죠. 그때가 내신 기간이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맡은 반이다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이전에 들었던 시정사항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반영하고 문제도 집에서 다 풀어보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풀이 설명까지 다 준비해서 갔어요. 그러던 중에 퇴근 시간에 원장님이 제 담당 반 학부모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왜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냐. 금요일 수업이라서 주말 숙제 양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전부터 진행한 방식 그대로 나갔고 다른 반이랑도 똑같은 양으로 나갔어요. 일단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컴플레인이라고 하면 되게 떨리잖아요. 일단 원장님한테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죠. 조언을 구했죠. 일단 원장님이 여기까지 나갔으면은 한 이 정도 분량만 내주는 게 맞지 않겠냐? 다 커버 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쌤, 내가 다는 말 안 하지만 이미 컴플레인이 있는 편이다. 그러니까 쌤도 수업 방식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혼나서 온 건 아니었고요. 제가 느낀 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부족한 사람으로 남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정을 하는데도 컴플레인이 계속 있다고 하고 그러면 학원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바로 원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원장님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바로 드렸죠. 원장님 말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전에 말씀해주신 거 다 받아들이고 집에서 문제도 다 풀어보고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도 컴플레인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피해를 드리는 거일까봐 좀 벅차서 눈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장님도 자기도 예전에 많이 울었다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또 말씀해 주셨고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쌤의 잘못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언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화가 계속 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는 애들한테 우러러볼 게 있어야 된다. 지금 애들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옷 브랜드를 입는지 옷에 몇 장이 걸려있는지 다 알고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다닌다. 나는 쌤 옷차림 가지고 뭐라 하진 않지만 쌤은 좀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 봐라. 그러면 애들이 쌤한테 우러러볼 게 있을까? 지금 생각해도 좀 멍해지는 말인데 그 말을 좀 듣는 순간에 뭐지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신 이야기인지 숙제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얘기인지 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강사는 뭘까?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도 계속 다니면서 생각을 했죠. 이곳에서 말하는 선생님, 강사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보다 이미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그럼 나는 지금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준들에 있어서 좀 내가 다 할 수 없는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라면 괜찮아요. 근데 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기준 앞에서 저는 계속 작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작아지게 저를 두면은 전 제 자신을 잃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만둬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말이 좀 내리에 많이 남아요. 처음에는 제가 수업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업 말고도 평가받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입는다? 편하게 입는다라는 건 맞아요, 제가. 저가 좀 편하게 입고 다니긴 했어요. 근데 여름에 제가 저 말을 들었거든요. 여름에 학원에서 제가 6시간을 일하고 이동이 한 1시간씩 있으니까 8시간 정도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6시간, 8시간 정도 일하다 보면은 솔직히 옷보다 중요한 게 체력이잖아요. 에어컨은 계속 틀어져 있지, 그리고 계속 움직여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하기 편한 선택을 하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애들이 말하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애들이랑은 진짜 친하게 지냈거든요. 마지막 나갈 때도 애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막 몇 명 애들은 선물도 주고 몇 명 애들은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험 성적 관련해서는 제가 대부분 다 올렸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 올려 증거를 확인하고 다음 내신 기간에 일단 나오게 됐죠. 아무튼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단 하는 데까지는 좀 오래 걸렸지만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제 이야기니까. 그치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 있으실 때 지금 저랑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은 이게 전부 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랑 맞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전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만둔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되고 백수로 진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웨이팅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이고요. 앞으로 저의 다른 모습들이나 뭐 일상들이나 간호학과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후에 병원에 불렸을 때 이제 간호사의 모습으로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씩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볼게요. 안녕.